과제 중에서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고 3번만 한번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부하 전압 213V 전격 전압 200V 전격 출력 80kW의 분권 발전기가 있다. 계좌 저항이 25옴 전부하대의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가 4.8V라면 그 전기자 혈의 저항은 제가 이제 그 회로도를 자꾸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회로도를 보면서 풀면은 좀 문제를 좀 풀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회로도 말씀을 드리는데 분권 발전기 같으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여기가 전기자고 기전력 E 있고 분권이니까 분권 계좌 저항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단자 전압을 뽑아낼 텐데 단자 전압이 일단 부하가 있다고 봤을 때 부하 여기에 흐르는 게 부하 전류, 여기가 전기자 전류, 여기가 IF 계좌 전류가 되죠. 그리고 실제 전기자 쪽에 전기자 번선 저항이 있어요. RA 성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인 경우에는 여기가 발전기이기 때문에 발전기인 경우에는 여기 단자 전압을 V라고 보면 E는 단자 전압 플러스 IARA가 되죠. 이 공식이 이게 이제 기본 공식이었는데 기전력이 아무래도 단자 전압보다 크죠. 기전력은 단자 전압에다가 플러스 뭐냐 하면 전기자 내에서의 전압 강화를 플러스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분권은 이게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병렬이죠. 그래서 이쪽에 걸리는 전압도 V가 되고요. 그래서 V는 E에다가 만들어낸 기전력에다가 내부 전압 강화를 빼주면 V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V가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계좌 저항이 나왔죠. 계좌 저항. 여기가 25ohm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쪽 계좌 전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IF는. 단자 전압 여기 단자 전압이 걸리죠. 이게 단자 전압은 전격 전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격 부하가 걸렸을 때 전격 전압 요게 단자 전압이에요. 그래서 오음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 해가지고 여기 RF가 되면 IF는 RF분의 V 해서 25분의 전압이 200V 걸렸죠. 그러면 10A가 흐르거든요. 굉장히 전류가 굉장히 크게 흐릅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까지 크게 흐르진 않는데 잠깐만요. 이게 그리고 여기 저기 전기자 반작용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인데 전기자 반작용 부분은 여기다가 이 단자 전압은 V에서 또 반작용 전압 강화 여기를 좀 더해줘야 돼요. 여기다 요걸 더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작용 전압 강화 4.8V죠. 보통 반작용은
문제가 보면 보통 반작용 무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반작용이 들어가서 조금 문제가 어렵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기본 여기 공식에다가 반작용 전압을 여기다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E라고 하는 거는 유도 기전력이죠. 유도 기전력은 여기서 만들어낸 전압이잖아요. 만들어낸 전압인데 부하가 있을 때는 전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 전압 강화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하가 없다. 여기 부하가 없으면 전류 I가 0이 되죠. 무부하일 때는 I가 0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전류가 흘러갈 때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E는 이쪽으로만 흘러가죠. 부하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쪽 단자 전압 여기는 무부하 전압과 같아져요. 그래서 이 무부하 전압은 사실은 뭐 이쪽으로 전류가 좀 흐르기 때문에 여기 전압 강화도 사실 있지만 굉장히 여기 흐르는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저항에 비해서 여기 저항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무시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부하 전압은 기전력, 유도 기전력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용해서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 이제 좀 그 문제가 많습니다. 그 산업기사 문제는 이런 거는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무부하 전압 유도 기전력이죠. 여기가 213이 되고 전격 전압가 단자 전압이니까 200이 되고 IARA를 사실 이제 모르는 값이죠.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 그래서 여기 반작용이 지금 4.8이니까 213에서 200하고 4.8을 빼면은 IARA 여기는 이제 전기자 내에서 여기서의 전압 강하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213에서 200을 빼고 4.8을 빼면은 13에서 4.8을 빼니까 5를 빼면은 8이고 5.2인가요? 5.2V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IF 값이 10A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IA를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죠? IA를 모르는데 IA는 부하 전류하고 얘를 더한 거예요. IA는 이 회로도 해보시면 I 플러스 IF 이렇게 되는데 지금 IF 값은 여기 10 알고 구했고 I 값은 지금 모르죠. I 값은 굉장히 어렵네. I 값은 여기서 구해서 출력에서 구하시면 됩니다. 출력이라는 게 부하에서의 그 출력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격 출력이라고 하면 부하의 전압 곱하기 전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80kW는 여기 P라고 잡아주겠습니다. P는 V 곱하기 I 이렇게 되는데 V가 지금 전격 전압이니까 200V가 되고 I는 모르죠. P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80kW니까 8만이 되죠. 이 문제 되게 어렵네요. 그래서 부하 전류 I는 200분의 8만 해주면 400A 나와요. 이 문제는 제가 너무 좀 할 게 많아서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00이죠. 그러면 두 개 더해 주니까 전기자 전류 IA는 410A가 되죠. 그래서 여기 IA 값을 알고
그 다음에 여기 전압 강하 5.2V 알고, 이렇게 되면 RA 값을 구할 수 있죠. RA는 IA분의 5.2V 되니까 410분의 5.2 해주면, 계산기로 좀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나오겠지만 0.0이 나옵니다. 0.02 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제들은 기본 그 공식으로 좀 풀 수가 있는 거라서 여러분 좀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보면 이제 이 회로도를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게, 이 회로도를 알면은 문제를 좀 풀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전기자 반작용 부분은 보통 이제 생략을 해주는데, 여기서 전기자 반작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을 좀 추가를 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410분의 5.2는 0.0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5.2V가 아니라 8.2. 8점인가? 어디, 여기 계산이 잘못돼. 그렇죠. 아까 5.2가 아니라 내가 8.2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계산은 8.2였는데 왜 갑자기 5.2로 바뀌었지? 요거 계산해주면 이게 8.2가 나왔죠. 8.2라고 이야기해놓고 5.2라고 계산해버렸네. 요 값이 213에서 200 빼면 13이고, 13에서 4.8을 빼면은 8점이죠. 네, 8점이네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실수를 좀 자주 합니다. 좀 복잡하죠. 예, 굉장히 좀 복잡한데,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막 섞어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한 번씩 나오긴 합니다. 이건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분권 같은 경우는 근데 반작용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요 문제는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연습을 좀 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뭐 동영상 올려 드릴 테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할게 직류 전동기. 저번에 어디까지 했었죠? 저번에 했던 데가 여기까지 했죠. 직류 전동기의 특성까지 저번에 했었는데, 자, 이 다음부터 해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기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속도 특성, 그 다음에 토크,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거, 지난번에 나왔던 거, 이제 출력이죠. 출력. P, 출력.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속도하고 토크는 좀 반비례하는 관계가 보통 있어요. 근데 이 공식을 전동기 회전 속도는 어느 공식에서 나오냐면 이 회로도를 좀 기억을 하면 좋은데, E는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자 전압을 먼저 넣어주죠. 부하 쪽에서 전원을 넣어줍니다. 넣어주니까 요게 이제 큰 값이죠. 전원이 크고, 거기에서 이제 내부 전압 강화만큼 빼주면은 여기 역기전력이라는 게 되는 거죠.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여기 역기전력입니다.
여기 E는 우리가 말하는 그 발전기에서 기전력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이제 발전기하고 전동기하고 좀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발전기에서는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고 전동기에서는 역기전력이라고 그래요. 근데 전동기하고 발전기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전동기에서는 이 기전력이 단자 전압보다 작아요. 작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빼주는 공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E 같은 경우는 K 파이 N이죠. E는 K 파이 N. 그래서 N 속도를 구하겠다. 그러면 K 파이가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넘어가서 V-IA RA. 이 공식 굉장히 이제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거 빨간색으로 쳐놓은 거는 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공식 가지고 나중에 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속도는 이렇게 구하고 토크는 우리가 타우라고 하는데 타우는 힘에다가 반지름을 곱해주는 겁니다. 회전하는 방향 힘이기 때문에 FR을 곱해주면 이런 2파이 A분의 P자 파이 I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상수라고 보는 거죠. 여기는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여기서 A는 병렬 회로수, P는 극수, G는 전체 도체수 이렇게 되죠. 이 값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K2라고 잡아주면 자속, 매 극당 자속하고 그 다음에 그 전기자 전류. 그러니까 토크는 전류에 비례합니다. 전류가 크면 클수록 힘이 세진다는 거죠. 공식 유도하는 거는 여기 좀 생략할게요. 지난번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토크 부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제 그래프 부분을 조금 살펴볼 텐데 이제 속도 특성 같은 경우는 이 공식에서 이 속도 특성 공식에서 속도는 K 파이는 일단 일정하다고 봅니다. 단자 전압이 일정하니까 K 파이 일정하고 여기도 일정하죠. 일정한 값이고 일정한 값이고 여기다가 전류가 얼마나 커지냐 전류가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근데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단자 전압에서 여기 100V라고 하면 100V에서 요것만큼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속도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떨어지는 값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정도가 되면 이게 정속도 특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타여자나 분권 같은 경우는 이 값이 많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속도 변동이 적고 그래서 정속도 전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토크. 토크는 아까 나왔던 이 공식이죠. K2 파이 IA. 전류가 크면 클수록 토크가 커지죠. 이게 직선적으로 거의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파이가 어떤 그 변수가 되는데 파이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가 변수가 되는데 타여자나 분권에서는 파이 값이 안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타여자라든지 분권에서는 파이 값이 일정하다고 보면 이 타우는 전류하고 비례해서 쭉 이렇게 직선적으로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직권에서는 좀 달라집니다. 직권에서는 이 파이가 i에 따라 변하죠. 파이가 i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i하고 비례하죠. 그러니까 이거 i 제곱이 되어버리는 토크 같은 경우는 i 제곱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분권 같은 경우는 속도 특성 같은 경우는 여기도 좀 분모가 이게 파이가 i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만 따로 불러내가지고 떼내가지고 전류에 반비례합니다. 네, 그건 이제 나중에 직권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력 특성이 있는데 출력 특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력은 그 기계적으로 이게 모터가 돌아가는 그 힘이잖아요. 모터가 돌아가는 힘하고는 조금 다른데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모터가 부하에 가해주는 에너지 이걸 출력이라고 해주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 회전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게 기계적 출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그 우리가 또 발생 출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발생 출력은 출력단에서의 전압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E하고 E 곱하기 I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값이 그렇죠. 전기자 쪽에 있는 게 이제 출력이 되죠. 전기자 쪽에 출력 부분이 대부분 다 기계적으로 손실 없이 다 전달이 된다고 일단은 보통 봅니다. 그래서 기계손하고 전기자 철손 이런 부분이 그 사실은 이제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생 출력,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그 에너지를 주었던 에너지 그 출력에서 손실 부분을 빼면은 이제 기계적 출력이 나옵니다. 이 손실은 보통 뭐냐 하면 전기자 철손이라든지 그러니까 무부하손이죠. 무부하손하고 기계에 의해서 나온 기계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아무런 어떤 그 말이 없으면은 이 두 개는 그냥 무시를 해서 없는 걸로 치고 발생 출력하고 일반 기계적 출력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자 출력은 E 곱하기 역기전력 곱하기 전기자에서의 전류 우리가 그 P는 V 곱하기 I죠.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은 이제 우리 마력으로도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단위가 와트거든요. 와트 단위는 마력으로도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마력도 똑같은 출력 단위입니다. 그래서 1마력은 보통 뭐냐 하면 746W예요. 이 공식은 여러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문제에서는 또 마력 몇 마력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좀 그런 경우에 이 공식 그대로 환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공식이 나오는데 요게 요 공식 요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발생 출력하고 각속도하고 토크의 관계해서 이 오메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메가라고 하면 2파이 F 이렇게 해서 주파수 F는 또 극수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좀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이 부분은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극수가 보통 2일 때는 이 공식이 성립하지만 2가 아닌 경우에는 또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2파이 N 타우 여기 타우가 토크입니다. 토크하고 출력이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N은 속도예요. 속도. 그래서 출력은 어떻게 되냐면 토크 속도가 일정하다고 하면 토크에 비례하는 거고 토크가 일정하다고 하면 또 속도에 비례하는 거겠죠. 이게 두 개의 곱이기 때문에 속도하고 토크를 곱했을 때 출력이 된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유도하는 과정은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있죠. E는 60A분의 P자판 되고 IA 여기다 곱해주니까 여기서 이렇게 뭐 여기다 2파이를 곱해주고 쭉 하다 보니까 한쪽을 이렇게 2파이 A분의 P자 파이 IA 이렇게 토크로 분리시키고 또 나머지 한쪽은 이렇게 분리시켰죠. 이게 뭐냐면 이제 60분의 N 여기 대문자 N은 분당 회전수예요. 분당 회전수를 60으로 나눠주면 초당 회전수가 되죠. 그래서 2파이 N이 되는 거죠. 2파이 N 소문자 N 여기 N은 초당 회전수입니다. 초당 회전수 1초에 몇 바퀴 돌아가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타우 나왔던 거 2파이 A분의 P자 파이 I 이게 타우가 되는 거죠. 토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공식도 이제 좀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들은 또 우리가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그대로 또 풀어주면 토크에 대해서 풀어주면 이런 공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공식보다 이게 더 많이 쓰입니다. 뭐 이 공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이 공식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많이 써요. 여기서 얘를 이제 토크에 대해서 쭉 풀어주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간단히 해서 그냥 넘어가면 타우를 그대로 두고 2파이 n이 넘어가면 2파이 n분의 pm이 되죠. 그래서 그 여기 n 값을 대문자 n으로 바꿔주면 여기 n은 60분의 대문자 n이니까 어떻게 되나? 여기 풀이 있습니다. 풀이 과정을 통해서 쭉 넘어가면 2파이분의 6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이 값이 뭐냐면 9.55가 나와요. 2파이분의 60이라는 값에서 9.55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뭐 이렇게 2파이분의 60이다 이렇게 뭐 알고 계셔서 풀어주셔도 되는데 이걸 외워버리는 게 편하겠죠. 문제는 이제 9.55일 때는 이게 뭐냐면 단위가 뭐냐면 뉴턴미터라고 해서 이 토크의 단위 뉴턴미터 단위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많이 쓰는 게 킬로그램 미터라는 단위를 또 많이 써요. 토크에서 뉴턴미터보다 요즘 저기 쓰는 게 킬로그램 미터를 많이 쓸 겁니다. 아마 우리 자동차 토크 할 때도 킬로그램 미터 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서 이 단위를 환산을 해줘야 되는데 뉴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순한 그냥 킬로그램 미터 질량에 대한 거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 킬로그램이 되는 거는 뭐냐면 중력이에요. 중력 가속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 킬로그램에다가 사실은 이제 킬로그램 F인데 F를 빼버리고 킬로그램 표시를 하거든요. 중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속도 만약에 1kg에 들어가는 힘이다. 그러면 뭐냐면 1kg 곱하기 9.8 m/s 제곱이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가 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1N은 잠깐만. 이렇게 맞나? 1N이 맞죠? 1kg F는 그러니까 9.8N이 되는 거예요. 1kg F가 1kg F 하면 9.8N이 됩니다. 그래서 뉴턴 단위는 이제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바꿔주려면 9.8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9.55에다가 9.8을 나눠주면은 0.974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는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두 개 다 자주 쓰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 공식으로 외우셔도 되는데 이 공식 아니면 이 공식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공식은 어디에 나오냐? 유도 전동기의 속도 할 때 되게 많이 나와요. 토크하고 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자 반작용, 정류작용, 보극, 보상건선 부분은 발전기하고 반대라고 보셨죠? 이야기했죠. 전기자 반작용은 발전기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발전기에서는 전기적 중성축이 회전 방향으로 발생하는데 전동기에서는 무조건 발전기하고 반대다. 그래서 회전 반대 방향으로 발생한다. 그 다음에 정류작용도 마찬가지로 정류를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있었죠. 정류 방법 보극을 설치한다라거나 뭐 브러쉬를 회전 방향으로 이동시킨다거나 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발전기 같은 경우는 브러쉬를 회전 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전동기 같은 경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극 보상건선. 보극은 이제 정류작용, 보상건선은 전기자 반작용이죠. 반작용의 대책이죠. 극성도 발전기하고 반대로 한다. 이런 정도 참고를 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발전기에서 배웠기 때문에 발전기와 반대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문제 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긴 한데 1번 전격 출력 7.5kW의 분권 전동기가 1200rpm으로 회전할 때 토크를
뉴턴 미터하고 킬로그램 미터 단위로 구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토크하고 무슨 관계죠? 토크하고 출력이 나왔고 속도가 나왔습니다. 이 공식을 쓰는 거죠. 토크는 여기서는 이제 그 기계적 손실 이런 거는 다 빼버렸죠. 기계적 손실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때 출력이라고 하면 기계적 출력은 그냥 우리 그 발생 출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출력은 E 곱하기 IA 이게 출력이 그대로 되는 거죠. 이게 무슨 공식 쓰면 되나요? 토크하고 아까 나왔던 거 토크는 2파이 n 타우 토크가 아니라 출력 P는 2파이 n 타우 여기 지금 적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 공식 P는 2파이 n 곱하기 타우니까 타우를 토크를 구하겠다 그러면 2파이 n이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파이가 지금 2파이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 n은 이게 초당 회전수입니다. 초당 회전수 초당 회전수이기 때문에 여기 RPM이라고 된 부분은 분당 회전수입니다. 여기다가 60을 나눠주면 초당 회전수가 되죠. 그래서 60 나누기 1200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P는 뭐냐면 발생 출력이기 때문에 E 곱하기 IA 해주면 됩니다. 근데 뭐 이 IA 구할 필요 없죠. 여기 나와 있죠. 7.5kW 나와 있죠. 예,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대로 써주고 그냥 계산하면 돼요. 57.9 이게 이제 뉴턴 메타가 되고 얘를 킬로그램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뉴턴을 킬로그램 바꿔줘야 되죠. 1kg이 9.8이니까 1뉴턴은 9.8분의 1kg이 되죠. 그래서 9.8을 나눠주면 57.9를 9에다가 9.8을 나눠주면 6.1kgm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 공식 써도 돼요. 타우는 토크를 하겠다 그러면 9.55 예, 저도 굉장히 많이 풀어가지고 다 외웠습니다. 9.55분의 n분의 p죠. 이것도 간단하죠. n이 지금 얼마입니까? n이 1200이고 이건 rpm 그대로 쓰면 돼요. 9.55 곱하기 p가 7.5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에 여기는 n은 1200 예, 이거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아마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토크 이건 이제 뉴턴 메타 그 다음에 킬로그램 미터를 하겠다 그러면 0.975 n분의 p 해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이 공식은 그냥 외워두세요. 요거나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공식이라서. 그 다음에 2번 전격 전압 200V 전기자 회로의 저항 0.2ohm의 직류분권 전동기가 전격 운전할 때 역기전력이 192 볼트라면 전기자 전류 및 기계적 출력은 얼마인가? 여기도 기계적 출력은 이제 뭐 손실이 없다고 봤을 때 여기 기계적 출력을 하고 있죠. 기계적 출력은 E 곱하기 IA 전동기에서의 기계적 출력은 요겁니다. 전동기 제가 분권 전동기를 한번 그려보자면 여기가 전압이 들어가죠. 전압이 들어가면 이렇게 회로 들어오고 부하 전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IF로 가고 여기 IA가 들어가죠.
여기 역기전력이가 생기는데 여기 전동기는 이쪽 부분에서 여기가 입력이 되는 거죠. 전원이 입력이 되고 입력이 들어오면 이 입력에서 전동기가 돌아가는 이쪽 부분이 출력이 돼요. 예. 여기가 출력단이 되는 거죠. 출력단에서의 전압 전류 그러니까 E 곱하기 IA 요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부하를 돌릴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전동기가 돌아가잖아요. 이 돌아가는 게에다 벨트를 묶어서 회전을 시킵니다. 엄청 무거운 걸 만약에 돌리겠다. 무거운 컨베이어 벨트 돌린다. 그러면 그 컨베이어 벨트의 무게 이런 것들이 다 부하가 되는 거죠. 예, 무게가 엄청 무거워진다 그러면 부하가 커져서 여기 IA 부하 전류가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전기하고는 이제 반대인 거죠. 발전기는 입력이 여기서 전원을 만들어낸 게 입력이고 우리가 부하 여기 저항을 달아서 저항에 쓰는 게 출력이죠. 그래서 저항단에서 V 곱하기 I 이게 출력이 되는데 전동기는 반대로 여기 전동기 돌아가는 쪽에서의 역기전력하고 전기자 전류 여기가 출력이 된다.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지금 뭘 구하라고 했죠? 출력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 IA 곱하면 예. 여기도 또 그러네요. IA가 지금 안 구해졌나요? IA가 안 나와 있죠. E는 기전력 190이 나왔으니까 요거 넣어주면 되고 IA가 지금 모르는 값이죠. 그래서 IA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또 공식에서 IA는 뭡니까? E는 V 플러스 IARA 여기 가가지고 맞나? V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전동기는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이게 넘어가서 이게 IARA가 넘어가야 되겠네. 여기 넘어오고 E가 넘어오면 IARA는 V-E가 되고 IA를 구하겠다 하니까 RA가 넘어오면 분모로 들어가서 RA분해 이렇게 되죠. 아무튼 이 기본 여기 공식에서 기본 이 공식에서 이렇게 IA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RA 값은 0.25옴 넣어주고 그 다음에 V는 전격 전압이니까 200V 넣어주고 아까 E는 여기 190이 나왔죠. 넣어주면 40A. 그래서 두 개 곱해주면 192 곱하기 40 하면 7680이 나오는데 킬로와트로 바꿔주니까 7.68kW.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문제가 몇 문제? 세 문제? 네 문제였나? 네 문제.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몇 분이에요? 54분. 예. 자, 여기 3번 문제 또 똑같은 형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직류분권 전도기가 있다. 단자 전압 215V, 전기자 전류 50A, 전기자 저항 0.15옴, 1분간의 회전수 1500rpm일 때 토크는 얼마냐? 토크는 아까 나왔던 2πnf, 예. PM은 2πnf 여기서 구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 공식 여기서 이 값을 쭉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거 해도 되죠. 제가 볼 때는 이 공식이 더 간단한 것 같아요. 토크는 9.55 곱하기 뉴턴미터죠. 뉴턴미터는 9.55 곱하기 뭐였죠? n분의 p였죠. p가 지금 우리가 값을 안 나와 있으니까 E 곱하기 IA 해가지고 E가 IA가 50A, E가 또 구해야 되네. E는 여기서 이 공식에서 구해서 210V 구했죠. 요거 넣어주고 해서 계산해주고 N은
1500rpm 넣어주고 하면 타우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공식 좀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4번도 4번 예, 여기도 똑같은 공식 써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죠. 56분이니까 3시 6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보면 시간 너무 많이 예. 종이로 써서 내라 그러나요? 자, 그러면 전동기 특성 타여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타여자 전동기, 그 다음에 분권, 직권, 복권 뭐 쭉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여기 직류 전동기의 특성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예, 회전 속도하고 토크, 그 다음에 출력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타여자는 말 그대로 그 앞에 있는 그 특성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예. 타여자 전동기가 이렇게 생겼죠. 자, 여기가 이제 제가 사진 찍은 건데 전원 부분 계좌에 들어가는 전원을 이렇게 외부 전원을 줍니다. 타여자는 마찬가지로 계좌에 들어가는 게 발전기도 마찬가지죠. 외부 전원을 줘서 계좌 부분을 계좌 부분 전류를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자에도 외부 전원 두 개를 쓰는 거죠. 그래서 타여자 전동기 같은 경우는 전원을 두 개를 씁니다. 두 개를 써서 전기자에 전류를 흘려주면 여기 전류가 이제 전기자가 이제 회전을 하겠죠. 예, 지금 돌아가는 게 뭐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면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이제 축이 있고 요 축에다가 이제 벨트 같은 거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 벨트를 통해서 컨베이어 같은 거 이렇게 돌린다든지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돌릴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장이나 이런 쪽에 쓸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가 단자 전압 입력 부분 여기가 입력이 되는 거죠. 단자 전압이 입력이 되고 출력 부분은 여기 전기자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기자에 들어가는 전기자 전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역기 전력 E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E 곱하기 IA 요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 그림에도 이제 제가 그려놨는데 전기자 여기다가 벨트를 묶어서 이 벨트를 통해서 부하를 돌려주게 됩니다. 부하가 무거운 물질이다 그러면 무거운 걸 돌린다 그러면 전기자 전류가 커지겠죠. IA가 커지게 됩니다. 회로도 부분은 이제 뭐 지난번에 타여자 발전기에서도 살펴봤기 때문에 발전기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다만 전류 방향이 좀 틀리다. 거꾸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부하 전류하고 전기자 전류하고 같습니다. 회로가 이게 분권으로 나가는 전류가 나가는 가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하하고 전기자 전류 같다.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특성을 보시면은 아까 나왔던 공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속도 특성은 우리가 속도가 역기전력 E는 V- 단자 전압에서 그 내부의 전압 강하 이거 빼는 거죠. 그래서 E는 K 파이 N이기 때문에 K 파이 N K 파이가 넘어가면은 분모가 돼서 K 파이 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IA 부분은 뭐냐 하면 IA 부분은 타여자 전류 같은 경우는 부하 전류하고 전기자 전류 같죠. 통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IA 대신에 I를 넣어주면 됩니다. 뭐 IA를 써도 되고 I를 써도 되고 문제에 따라서 어떤 문제는 이제 이 문제 푸는 사람이 전기자 전류하고 부하 전류가 같은지 다른지를 혹시 알고 있느냐 그런 걸 이제 물어보는 차원으로 해서 IA 대신에 부하 전류가 얼마다 뭐 이렇게 문제를 꼬아서 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속도 특성은 이제 K파이 같은 경우는 K파이를 굉장히 여기서 외부 전원으로 그 제어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고 일정하게 고정을 시키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제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하기 때문에 이제 속도 변화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정속도 전동기라고 보시면 돼요. 정속도 전동기.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려해야 될 게 이건 이제 그 분권이나 직권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 파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속도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IF가 0이 된다. IF가 0이 된다는 것은 여기 계좌에 전류가 안 흐르게 되면 여기 흘러가야 되는데 계좌에 전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파이가 0이 되죠.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돼버려요. 공식에서. 분모가 0이 된다는 건 뭐냐면 속도가 무한대가 되는 거죠. 속도가 무한대. 그래서 계좌 전류 쪽에 여기다가 퓨즈를 넣어줘 가지고 여기가 끊어져 버리면 전류가 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나게 고속으로 되는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항상 이제 자주 나와요. 퓨즈를 넣지 말아라. 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게 전류하고 속도의 관계, 이건 제가 나중에 엑셀로 한번 수식을 해서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크 특성. 토크 특성은 타우는 아까 나왔던 토크 특성하고 똑같아요. K2 파이 I. 여기는 IA인데 타이자 같은 경우는 얘하고 얘가 같죠. 같기 때문에 IA 대신에 I를 넣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게 토크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는 타이자 같은 경우는 파이를 IF를 일정하게 만들 수가 있죠. 여기 전압을 일정하게 만들어주고 FR도 일정하게 조정해서 파이를 일정하게 해주면 전류에 따라서 타워가 직선적으로 증가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약간 곡선으로 나와 있는데 이 식상으로 보면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류가 커지면 토크가 커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타이자 전동기 같은 경우 이제 속도를 어떻게 제어하냐면 전압 제어 방식으로 제어를 합니다. 전압 제어는 이제 뭐 주로 이제 외국인 이름이 나오면 전압 제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근어, 그다음에 워드, 레오너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방식인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압을 갖다 바꿔주는 거예요. 전압을 높였다가 올렸다가. 뭐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전압 다이아를 올려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은 뭐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전압에서 어떻게 전압을 바꿔주는 방식을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압 제어를 이제 많이 쓴다. 그리고 얘는 이제 아무래도 외부 전원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비싸겠죠. 가격이 비싸니까 비싼 장비에 쓰인다라는 거죠. 대형 압연기라든지 고급 엘리베이터, 고급 장비에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된 이 공식은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권. 분권은 아까 타이자하고 다른 게 타이자는 계좌에다가 외부 전원을 넣어줬는데 외부 전원. 여기는 외부 전원이 아니라 내부 전원을 쓰는 거죠. 내부에서 얘하고 병렬로 해서 전기자하고 계좌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서 병렬 연결하고 회로도로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병렬로 되어 있고 FR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조절하기 때문에 여기 전류 부분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I는 IF 플러스 IA가 되는 거죠. 예, 전동기이기 때문에 부하에서 들어오는 전류가 제일 크고 이 전류가 IA로도 나뉘고 IF로도 나뉘어서 가기 때문에 여기 두 개를 더해주면 I가 된다. 요걸 이제 우리 기본 공식에다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 특성 아까 나왔던 N은 K5분의 V-IARA 이 공식에서 IA 값이 어떻게 되냐면 분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I에서 IA는 여기 부하전류 I에서 이쪽으로 빼줘야 되죠. I는 이 두 개 더한 거기 때문에 IA는 여기서 얘를 빼준 거, 요 값이 되죠. 요걸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K5분의 V-I I-IF 곱하기 아래 여기다가 얘를 넣어준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IF 값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타여자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특성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여기 저항이 크거든요. 예, 저번에 발전기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계좌 저항이 전기자 저항 굉장히 작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부하 쪽으로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적고 계좌 쪽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한 10배에서 뭐 몇십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쪽에 전류도 적게 흐르고 여기서 부하에서 흐르는 전류가 다 여기 단자 입력이죠. 여기는 부하 전류 여기 입력 전류가 대부분 다 전기자로 가야 되죠. 여기서는 이제 그 전동기에서는 전기자 전류가 부하 전류가 되기 때문에 여기 대부분 다 전기자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전류가 좀 적게 흘러야 돼요. 그래서 RF가 좀 크고 그래서 특성을 보면 타회자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정속도 전동기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타회자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좌 회로에 타회자하고 비슷하게 휴지를 넣으면 안 됩니다. 여기다 휴지 넣어버리면 IF가 0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파이가 0이 되면 무한대가 되죠. 속도가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퓨즈를 넣으면 안 된다. 계좌 회로에 여기까지 거의 타회자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 토크는 토크도 마찬가지로 타우는 K2라고 하는 이제 값은 다른데 어떤 상수입니다. 상수 그냥 상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K-라든지 뭐 K3를 하든지 K10을 하든지 뭐 차로 따지면 K9 뭐 이렇게 하든 하셔야 되고 아무튼 여러분이 원하는 값을 아무거나 넣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냥 상수고 나머지 여기 값이 중요하다. 여기 파이 값하고 I-IF 값이 좀 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값을 넣어서 토크를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토크 타우는 전류에 비례해서 토크는 전류하고 비례하는 거죠. 전류 커지면 토크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전류가 너무 많이 커지면 또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자속이 감소해서 토크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직선적으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 가다가 좀 포화되는 부분이 발생한다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완전 직선은 아니고 좀 가다가 조금 약간 둔화되는 부분이 보인다. 이 그래프를 좀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권 전동기 용도는 정속도니까 뭐 여기도 계좌 조정기로 광범위한 속도 제어 가능하고 해서 정속도 전동기이기 때문에 정속도 전동기는 뭐 많은 부분이 활용할 수 있죠. 공작기계, 펌프 많은 부분이 활용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얘보다 더 싼 게 있어요. 삼상 유도 전동기.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주로 농형 유도 전동기를 쓰는데 이게 정속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더 싸기 때문에 분권 전동기는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 삼상을 그냥 그대로 전원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도 전동기를 많이 씁니다. 아까 타회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비싼 장비에 이제 써야 되니까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슬립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완전 정속도로는 가지 않아요. 속도가 조금 이제 변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타회자를 쓰면은 좀 비싼 장비에는 타회자를 쓰는 게 낫다라는 거죠. 이제 분권은 굳이 이걸 쓰지 않더라도 삼상 유도 전동기를 많이 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권 전동기. 직권은 계좌하고 전기자를 직렬로 이렇게 연결해 버렸습니다. 계좌, 전기자, 직렬이죠. 예, 여기 회로도도 따가지고 직렬로 그냥 연결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여기 세 개가 부하 전류하고 계좌 전류하고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다 똑같아요. 똑같은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공식이 좀 달라져요. 직권은 이게 좀 달라집니다. 속도는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예, 이렇게 나온 과정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공식이 있었죠? A는 K5분의 V-IARA가 있었죠. 여기서 이 파이가 뭐냐면, 파이가 사실은 직권이니까 IA하고 비례를 하죠.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 파이는 뭘 하냐면 다시 K K2IA 이렇게 해가지고 K2와 K를 묶어내버리면 분모에 전류 성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분모에 이 전류 성분이 들어가니까 여기 부분하고 이 부분을 또 따로 떼어내가지고요. 떼어내서 수식을 유도를 하는데 요 값은 굉장히 적은 값이기 때문에 무시를 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리면 결국 여기서는 속도가 이렇게 돼요. 전류 I분의 V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속도는 다른 경우 타여자나 분권 같은 경우는 속도 E는 K5분의 V-IR 이렇게 돼가지고 전류 여기가 전류가 되는데 직권 같은 경우는 전류가 분모에 들어와 버리죠. 여기 분모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속도는 전류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반비례하는 관계는 이렇게 표시가 돼요.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뚝 떨어지죠. 너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얘는 정속도 운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속도를 일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전류가 그 무부하 상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무부하가 되면 전류가 무한대가 되어버리죠. 무부하라는 것은 전류가 제로일 때, IA가 제로일 때는 무부하라고 봅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무한대가 되어버리죠. 얘가 제로가 되니까. 그래서 무부하에서는 고속으로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우리가 여기서 전동기에서 부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부하는 당연히 전류를 많이 부하가 크면 클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지만 무부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뭡니까? 벨트에다가 여기다가 어떤 다른 뭔가를 돌려줘야 되죠. 돌려주는 이걸 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를 아무것도 안 돌려주고 그냥 모터만 쓰는 경우, 벨트 없이 모터만 이렇게 돌리는 경우, 요 경우가 이제 부하가 없으니까 무부하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여기 전류값이 굉장히 커져요. 굉장히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직권인 경우에는 무부하인 게 커지는 게 아니라 부하가 없으니까 전류가 제로가 되는 거죠. 전류가 무부하니까 전류가 제로가 돼요. 그만큼 이제 힘이 들어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류가 떨어지면 속도가 무한대로 되어버리죠. 이 공식에서. 이 공식 되게 중요해요.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무부하 상태가 되면 위험하다. 그래서 뭐냐면 벨트를 사용하면 안 된다. 여기 벨트 쓰지 말고 벗겨져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체인을 써가지고 꽉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게 이제 직권에서 나오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여기 밑에 그림 있죠. 벨트가 풀려버리면 부하가 없이 무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속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공식에서. 그 부분이 직권에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거고. 제가 여기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공식 했잖아요. 공식 했는데, 빨간색 부분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토크 특성이 있는데, 토크는 우리가
다른 것들 토크가 이렇게 있었죠. 요 공식, 기본 공식 K1 파이 I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직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여기 부하 전류 I나 아니면 여기랑 계좌 전류가 똑같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파이가 어떻게 되냐면 K2하고 I가 되죠. 또는 IA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류가 두 개가 들어가 버립니다. 전류 여기도 I 들어가고 여기도 I 들어가고 해서 전류를 곱해주니까 전류의 제곱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직권에서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조금만 증가해도 뭐 예를 들면 제곱이니까 전류가 1A다 그러면 토크가 1이다. 그러면 전류가 2A 하면 토크가 4가 되죠. 3A 하면 9가 되고 아주 그냥 급수적으로 확 증가해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큰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 전동기는 토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전차라든지 기중기 이런데 뭐 처음에 뭡니까 자주 섰다가 하다 반복하고 그 다음에 힘이 굉장히 필요한 거 토크는 힘이잖아요. 힘이 많이 필요한 부분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차 기중기 쪽에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앞에도 나왔었지만 속도는 반비례하고 토크는 제곱에 비례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주면 일정하다고 해서 정출력 전동기라고 불러요. 우리 아까도 출력 부분 했었죠. 출력 P는 뭐였습니까? 2파이 N 타워 해서 여기가 토크고 여기가 속도죠. 속도 곱하기 토크였죠. 그러니까 두 개를 출력은 두 개를 곱해주면 되는 건데 이 곱해주는 게 얘가 줄어들면 그만큼 얘는 늘어나고 해서 그 곱해주면 값이 일정해진다 라고 해서 정출력 전동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식들 있잖아요. 여기 좀 전에 나왔던 공식들 이걸 가지고 엑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면 타이어 잡은 속도 같은 경우 이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단자 전압 V는 일정하다 120V로 잡았고 RA 전기자 저항 RA는 0.15ohm으로 잡았습니다. 굉장히 좀 작게 잡았고 K파이는 그냥 임의로 제가 10이라고 잡았어요. K파이에서 그러면 전류에 대해서 속도는 아까 어떤 공식이었죠? 타이어 전동기 속도 공식은 K5분의 V-IA RA였죠. 여기가 E2 얘가 E2가 K5 요거죠. 10이고 그 다음에 C2 여기가 V입니다. V 전압 V가 단자 전압 마이너스 IA가 지금 요거죠. A2 IA 곱하기 그 다음에 RA 요 값이죠. 요걸 이제 수식을 써가지고 만들어졌는데 I 값은 계속 이렇게 변해요. I 값 변하면 그 변하는 값들을 만큼 변하는 값에 맞춰서 계속 변화시켜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식을 해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쭉 감소하죠. 전류가 증가하니까 가로축이 이제 전류인데 전류 값이 1A부터 150A까지 쭉 늘어나니까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떨어지는 거 볼 수 있죠. 분권도 비슷해요. 분권도 비슷하고. 직권은 어떻게 되냐면 직권 여기는 에러가 납니다. 속도가 0일 때 여기 공식이 K2 K1 K2하고 그 다음에 I분의 V였죠. 그래서 여기는 K1 K2 곱한 거 여기랑 I 전류 이 전류 곱한 거 하고 분의 여기가 전압 V 요거였죠. 120V 이렇게 계산을 해주니까 전류가 0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0이 되니까 속도가 무한대가 되어버리죠. 지금 여기 점이 여기 있는데 실제로는 점이 여기가 아니라 무한대 이쪽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무한대로 가야 되죠. 그래프는 좀 약간 이상하게 나오긴 했지만 여기
에러 났죠. 그래서 반비례하는 관계로 쭉 이렇게 떨어져요.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이제 직권의 속도 특성. 그러니까 사실은 요게 없어야 되죠. 요렇게 떨어져야 되죠. 이런 곡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의자 분권은 토크하고 특성이 직선적으로 비례하는 거, 아까 나왔던 것처럼 K파이 I 해서 K2 파이 곱하기 전류 해주니까 쭉 직선적으로 증가합니다. 직권은 K파이 K2, K1, K2하고 I 제곱이었죠. 여기다가 제곱을 넣어주니까 I 곱하기 I 해서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공식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권은 뭐 직권하고 분권이 합쳐진 거잖아요. 잠깐만, 또 내분권이라고 했네. 또 이게 내분권인가? 분권이 지금 안에 있어야 내분권인데, 그죠? 이거 외분권인데. 왜 자꾸 실수를 하지?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자꾸 실수가 나오네. 분권하고 직권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직권이 안에 있으니까 분권은 바깥에 있죠. 그래서 외분권. 분권이 안쪽에 있고 직권이 바깥에 있죠. 그래서 내분권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복권은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분권하고 직권을 같이 쓰기 때문에 토크가 필요할 때는 직권의 그 장점, 토크가 크잖아요. 그래서 힘을 필요로 할 때는 직권이 그 어떤 힘을 발휘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분권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해요. 속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분권하고 직권의 장점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필요한데 정속도로 운전하는 것, 크레인이나 엘리베이터, 공작기, 압축기 이런 쪽에 좀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차동 복근은 그렇게 많이 안 쓰인대요. 차동 복근은. 우리 차동 복근 발전기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였죠? 차동 복근 발전기. 수화 특성이 있었죠. 발전기는 수화 특성 때문에 용접기에 많이 쓰였는데 전류가 일정하니까 정전류원 해가지고 용접기에 많이 썼는데 전동기는 차동 복근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아까 직권은 속도하고 반비례했죠. 반비례. 그 다음에 가동복권, 그 다음에 분권, 차동복권 이렇게 쭉 순서대로 쭉 그래프가 나가고요. 토크 특성은 차동복권 같은 경우는 좀 가다가 쭉 직권 특성이 같이 들어가서인가 이렇게 휘고, 분권은 거의 직선, 그 다음에 가동복권은 직권에 좀 가까워지고, 직권은 완전히 제곱에 비례했죠. 이런 것도 한 번씩 시험에 좀 나오니까 순서대로 쭉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문제. 예제 문제 엄청 많이 해놨는데. 그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고, 오늘 예제 문제 좀 풀다가 마쳐야 되겠네요. 시험 문제도 아마 예제 문제 쪽에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전동기는 어떤 전동기인가? 여기 전원이 들어가고 얘랑 계자하고 전기자가 병렬이니까 분권이죠. 그 다음에 내가 하니까 좀 재미가 없네. 여기 세 번째 지금 핸드폰 한 이름이 뭐예요? 이름 김강희? 김강희 학생. 2번 읽어보세요. 뭡니까? 1번이죠. 여기 있네요.
무부하일 때 직류 직권은 무부하일 때 위험하다 그랬죠. 무부하가 된다고 하면 이게 아까 어떻게 보면 속도 N은 K1, K2 하고 I분의 V 이렇게 됐죠. 마이너스 뭐가 있었는데 이건 무시하고 그러면 전류에 반비례하죠. 예, 무부하라고 하는 거는 여기 부하 전류 I는 또 IA죠. 아무튼 이 부하 전류가 0이 될 때가 무부하입니다. 전류가 0일 때 무부하. 그러면 여기서는 0이 되면은 예, 속도가 엄청 무한대로 증가하죠. 그래서 무부하가 되면 안 된다. 예, 벨트가 빠진다라는 거는 부하가 없어지는 거니까 무부하가 되니까 예, 엄청나게 속도가 증가해서 위험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가 됩니다. 그래서 3번 그 옆에 학생. 예, 기동 회전력 하니까 이게 토크죠. 예, 기동 토크라고 보시면 돼요. 기동 토크. 토크가 큰 거는 직권입니다. 직권은 아까 뭐였죠? 토크가 타우는 K 뭐 다시라고 잡아주면 뭐 K9으로 잡아줄 거예요. K9 잡아주면 여기다가 I의 제곱이었죠. I 제곱. 속도의 제곱에 비례했었죠. 그래서 토크가 굉장히 속도가 아니라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토크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다음 4번 그 옆에 학생. 예, 분권 전동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토크는 전기자 전류 제곱에 비례한다. 얘는 직권이죠. 직권이고 틀렸고 부하 전류에 따른 속도 변화가 거의 없다. 예, 뭐 정속도니까 이거 맞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계좌 회로에 퓨즈를 넣어서는 안 된다. 계좌 회로에 퓨즈 넣으면 안 되는 거죠. N은 아까 뭐였습니까? N은 K5분의 V-IARA 이 공식에서 파이가 0이 되면 속도가 엄청나게 커지죠. 여기 파이는 계좌 회로이기 때문에 계좌 회로에 전류가 안 흐르면 파이가 0이 되죠. 자속이 0이 되니까 뭡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휴즈를 넣어서 선을 끊어주면 안 됩니다. 전류를 계속 흘려줘야 돼요. 그래서 3번도 맞죠. 계좌 권선과 전기자 권선이 전원의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요거였죠. 병렬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43분. 7번까지 풀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그 옆에 학생. 네. 요건 이제 답을 제가 따라놨습니다. 이 공식이죠. 앞에 나왔던 이 기본 E는 V-IA RA 여기서 직권인 경우에는 IA하고 부하전류 I하고 같죠. 여기서 문제에 지금 보면 부하전류라고 나왔어요. 이거 직권일 때 전기자 전류 IA하고 I가 같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I를 그대로 넣어줄 수 있죠. 네, 요 회로를 참고해서 이거 넣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항도 보면 이게 직렬이니까 RF하고 RA하고 RF 두 개가 직렬이니까 두 개 더해줘야 되죠. 저항은. 그래서 두 개 더해준 거고, 네,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원래는 이게 기본 공식이 뭐였어요? 기본 공식이 E는 V-IARA였죠. 여기서 IA 대신에 얘를 넣어준 거고, RA 대신에 얘 두 개를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넣어주면 전기자 저항은 지금 0.15이고, 그 다음 RF 계좌 저항은 0.05 계좌 저항이고, V가 200V가 이게 단자 전압이죠. 그 다음에 I는 부하 저항, 어디 갔나? 부하 전류. 여기 그대로 써서 그대로 다 넣어주면 되죠. 200-40 곱하기 0.1 플러스 0.05 하면 194V.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6번 옆에 학생.
무자 6번. 그림과 같은 접속은 어떤 정규 종류의 접속인가? 네. 딱 보면 전원 두 개 썼잖아요. 그죠? 따로 썼으니까 타의자 선동이죠. 그 다음에 7번. 옆에 학생. 이거 외워야 되는데. 몇 번이죠? 이게 직권이고, 이게 뭐였죠? 가동복권 다음에 분권 이렇게 되나요? 차동복권 이렇게 되나요? 다음은 3번인가? 3번 C죠. 8, 9, 10 8, 9, 10번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거 한번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